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공모주 투자를 해오면서 제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모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도 기준금리가 0.5%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은행에만 돈을 맡겨두시는 분들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각종 투자들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작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해오고 있죠. 공모주 투자를 하다 보니 제 나름의 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약 참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청약받은 주식을 언제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을 저만의 기법이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투자자분들의 결과를 근거로 한 데이터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공모주 시장도 그 기운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초 코로나 직후 암울했던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지금 적용하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장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 유효한 것이고요. 장의 흐름이 바뀐다면 데이터도 그 흐름을 다시 분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뜨거운 증권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 시점인 1월에서 가장 가까운 작년 12월에 상장한 12개 종목을 기반으로 11개의 의미 있는 데이터를 도출을 했고요. 이를 분석해서 6개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도 현 시점과 비슷한 증권시장의 흐름을 보였으므로 아마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죠.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1입니다. 매달 청약하는 종목들이 10개씩은 쏟아지는데 이걸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때 써먹는 참고 데이터입니다. 잠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작년 12월은 코스피가 한 종목, 코스닥이 11종목, 합쳐서 12개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종목이 상장하지 않은 날이 며칠 없을 정도로 많은 종목이 상장을 하였죠. 자,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공모가입니다. 12개 종목 중 10개 종목은 희망 공모가 상단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남은 2개 종목은 상단 금액을 뚫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면 보시면 명신산업과 FN가이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공모가는 대부분 희망 공모가 상단 금액으로 확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은 최하 980대 1이었고 최고 1447대 1로서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종목 중 NFC만 1000대 1 미만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980대 1이므로 거의 1000에 가깝긴 하지만요. 그리고 12개 종목의 평균 경쟁률은 1242대 1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데이터는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화면 보시면 명신산업을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포인트 모바일이 18% 정도였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10% 미만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평균 확약 비율은 8.8%였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12월 3주차와 12월 4주차의 기관 투자자들의 상위 매도 종목입니다. 노란색 음영되어 있는 5개 종목이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죠. 결국 기관 투자자들도 청약 받자마자 상장 당일에 대거 매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오는 것이겠죠. 네 번째 데이터는 일반 투자자의 경쟁률입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12종목 중 10개 종목의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겼는데요. 평균 경쟁률이 1387대 1입니다. 그리고 1000대 1 미만으로 나온 두 종목을 주목해 주세요. 바로 앱코와 NFC입니다. 앱코와 NFC는 상장 당일에 공모가 200%를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200%로 출발을 하던 아님 장중 고점이 200%를 터치하던 상장 당일에 200%를 터치하지 못한 종목을 찾아봤는데 공교롭게도 경쟁률이 1000대 1 미만인 두 종목만 공모가 200%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다섯 번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청약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2일차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2일차 오전쯤에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가는지를 한번 짚어보시고 청약을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청약 경쟁률로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정보 중에서 사업이나 재무 구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청약하시면 되죠. 하지만 좀 아리송해서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종목에 적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챕터 2입니다. 청약을 이제 받았는데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지에 관해 참고를 하실 만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데이터로 상장 당일에 따상을 간 종목들을 파악해 보니 12종목 중에 4개 종목만 따상이었습니다. 따상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따상 종목 중에서 상한가에 언제 진입하는지를 10분봉 차트로 봤는데요. 명신산업은 9시 30분에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이후 흔들림 없이 장을 마감했습니다. 알체라도 10시 10분에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석경 AT는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안착하고 이후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프리시전 바이오는 9시 10분에 상한가는 터치를 했는데요. 밀리고 진입하고를 반복하다가 11시 20분에서야 상한가를 안착하게 됩니다. 자, 4개 종목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안전하게 매도하시려면 10시 전에 상한가가 안착되지 못하면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길게 봐야겠지만 공모로 청약받은 주식의 비중이 몇백만 원 수준인 분들은 없으실 것이므로 그냥 편안하게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째 데이터는 공모가 200%보다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은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화면 보시면 시초가가 공모가 200%로 출발한 10개 종목의 상장 당일 최고가가 시초가 대비 몇 %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TLB처럼 시초가가 상장 당일 최고가였던 종목도 있고요. 따상 종목들은 당연히 30% 상승한 금액이 상장 당일 최고가이겠죠. 이렇게 10개 종목의 장중 고점 평균을 보니 플러스 23%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시초가가 200%로 출발은 했는데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안전하게 플러스 10%에서 20% 구간에 선 매도 주문을 내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호가창을 계속 쳐다볼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주가 흐름이 꼭 통계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므로 흐름을 좀 수시로 확인하면서 매도 가격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데이터는 화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데요. 공모주로 배정받은 주식을 길게 보유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회사의 단기 호재를 알고 있어서 좀 더 보유하고 싶은 분, 그리고 회사의 사업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좀 더 보유하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상장 당일에 바쁜 일로 매도를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보유하게 된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데이터입니다. 8번째 데이터는 12개 종목의 5거래일 뒤 주가를 공모가와 시초가 대비 상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란색 음량의 9개 종목은 시초가 대비 상승을 하였죠. 12개 중에서 9개이므로 비중은 75%입니다. 그리고 12개 종목의 평균을 보았는데 공모가 대비 평균 246%가 상승을 하였고요. 시초가 대비 평균 128% 상승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굳이 상장 당일에 꼭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9번째 데이터는 그럼 10거래일 뒤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모가와 시초가 대비 상승을 확인하였는데요. 5거래일보다 2개가 줄은 7개 종목만 시초가 대비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모가 대비 상승률은 평균 273%였고요. 시초가 대비 상승률은 평균 141%였습니다. 이를 비교해보자면 상승 종목 수는 2개가 줄었는데 평균 상승률은 더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상승 탄력을 받은 종목들이 5거래일보다 더 길게 보유했을 때 훨씬 더 올랐다는 것이 보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종목이 명신산업인데요. 5거래일 주가가 시초가 대비 133% 상승을 했는데 10거래일 뒤에는 주가가 398%를 상승했으므로 2주차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상장 당일 매도하지 않고 좀 더 길게 보고 매도를 할 경우 단순히 5거래일과 10거래일로 비교를 해보았지만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데이터보다는 철저하게 종목이 가진 힘에 근거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데이터인데요. 그럼 한 달 뒤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왜 한 달을 주목하느냐면요. 보통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첫 번째 기간이 상장 후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물량들이 대거 출회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요. 12월에 상장한 12개 종목 중 상장한 지 한 달 된 종목은 7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상장 당일의 시초가보다 하락한 종목이 4개였는데요. 절반이 넘죠. 그러므로 장기간 주식을 모아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상장 후 한 달 전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3는 공모주 투자 수익률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청약받는 물량도 몇 주 안 되고 하다 보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11번째 데이터 보시면 12월 공모주들의 경쟁률을 기본으로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한 투자 비용과 그 후 상장 당일 시초가에 매도했을 때의 수익률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청약을 받을 때 반올림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하였고요. 시초가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의 추가 수익도 다 배제하였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이제 파악을 했고요. 수익률은 작게는 0.05%부터 많이 나오는 경우 0.17%까지 였습니다. 이걸 평균을 해보면 한 주 배정을 위한 투자 비용은 평균 약 1,100만 원이 필요했고요. 시초가에 바로 매도를 할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0.13%였습니다. 요즘에 LG전자도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도 하루에 10%씩 오르는 증권시장을 비교하면 저 수익률로 뭘 하나 생각이 되겠지만 현재의 공모주 투자는 철저하게 은행 예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손실 리스크가 최소화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언급드린 대로 기준금리 0.5% 시대에 아직도 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시중은행 세 군데의 예금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은행인데요. 1년 예금 상품으로 보면 0.45%부터 0.95%입니다. 최고 금리 우대를 받는다고 해도 0.95% 수준이므로 채 1%가 안 됩니다. 다음은 신한은행 예금 상품인데요. 우리은행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최고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의 금리는 1%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상장이 예상되는 카카오뱅크인데요. 예금 상품을 딱 하나만 취급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기본금리도 1%, 우대금리도 1%인 상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의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1년 예금 상품은 금리가 약 1%였습니다. 그리고 이 1%를 저에게 다 안 주죠. 벼룩의 간을 내먹는 건데요. 여기서 이자세 15.4%를 떼고 줍니다. 그래서 공모주 투자 수익률과 은행 예금 이자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공모주 투자의 평균 수익률이 0.13%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달에 3개 종목 정도 공모주를 청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1년에 36개의 종목에 참여를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평균 수익률을 곱해보면 연 수익률이 4.68%가 나옵니다. 이게 시초가로 매도한 수익률이므로 좀 더 고가에 파시게 되면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은행은 1% 이자에서 이자세 15.4%를 빼면 최종 이자는 약 0.85%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공모주 투자가 최소 3%는 더 이익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은행에 돈 넣어 두지 마시고 공모주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5번째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냥 1년 동안 내가 아무 노력도 안 해도 그냥 이자를 주죠. 하지만 공모주 투자를 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니 저 경제적 자유민족과 함께 하시면 노력에 대한 수고가 훨씬 작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포인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주 투자는 은행 예금을 대체할 만한 채권 투자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수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익률을 확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 삼아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자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 상환을 대비해서 여유자금 30%는 비상용으로 남겨두고 있고요. 이외 공모주 투자로 40%,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로 3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보험 등이 조금 있는데요. 저도 포트폴리오가 되게 단순해서 좀 더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6가지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약 2일차에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어가는지를 확인 후에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여도 10시 전에 상한가 안착을 못할 경우에는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조금 더 수익을 원하는데 호가창을 계속 보기가 어려우시면 10%에서 20% 구간에 선 매도 주문을 걸어 두시는 걸 추천드리되 틈틈이 주가 흐름을 보시고 판단을 해주세요. 네 번째로는 상장 당일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주가의 흐름과 뉴스가 나오는지를 판단하셔서 매도하시고, 특히 첫 번째 보호 예수가 풀리는 한 달 전에는 가급적이면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모주 투자는 은행 예금과 비교하셔서 안정적으로 조금씩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에 더 큰 수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느낌이 오시겠지만 저는 대학생 때부터 시작한 주식 투자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투자를 할 때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 돈을 잃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상으로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2021년도 성공 투자하셔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주와 주식 관련된 정보들을 공부한 걸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